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59분 4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장중에 코스피가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14.32포인트가 올라서 1949.9포인트로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자, 코스닥은 9.3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자, 이제 지수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46으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9포인트가 좀 넘게 올랐습니다. 544포인트로 단숨에 540선대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듣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4월 11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옵션 만기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940에서 장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1926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충격이 다소 완화되며 하락폭 만회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내 상승 반전을 성공해 1930선에 이어 1940선까지 회복한 코스피 지수, 오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73%의 오름세 보이며 1949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외국인은 이틀째 매수세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1985억 원의 순매수 보인 하루고요. 개인 쪽에서는 막판 들어서면서 이 매수폭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31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이틀째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출렁거렸던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이 주춤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540선 재탈환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1.77%의 오름세 보이며 544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 북한발 이슈가 많이 희석이 된 가운데 급락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 급락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며 1130원대 아래에서의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6원 60전의 내림세입니다. 1129원 1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1위부터 6위까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154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하락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주 주가 중에서도 현대차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폭 많이 만회하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 약세 보이며 장마쳤는데요. 현대차의 경우 오늘 1년을 기준으로 저점을 하회하기도 했는데 결국 20만 원 선은 지켜낸 모습입니다. 20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약세, 반면 이 기아차만은 선전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1%대의 상승세 보이며 53,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까지 살펴봅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일 강보합권에 이어 오늘은 3%대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온 하루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29,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역시 오늘 강세입니다. 3%대의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전일 2%대의 내림세에서 오늘 반등세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29,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 오늘 강하게 밀린 하루입니다. 이 9거래일 연속 내림세인데요. 오늘 4%대의 급락세입니다. 이 실적 논란이 또다시 불면서 오늘 셀트리온은 47,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의 경우 1%대의 상승세입니다. 29,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가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3%대의 강세입니다. 이 아크리치2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 이어진 하루인데요. 서울반도체 오늘 29,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CJ-ENM 오늘 강세입니다. 4%대의 오름폭 보이며 34,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 쇼핑과 다음은 약세 흐름, CJ는 4%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오늘 69,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주 주가 대형 IT주 주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실적 호조가 가장 기대되는 업종이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154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전자 전일에 이어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1%대의 오름세 보이며 86,600원에 LG디스플레이 역시 오늘도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3%대의 강세 보이면서 31,9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1분기 어닝 쇼크로 이 대형 건설주 주가 오늘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GS건설 오늘 실적 쇼크 여파로 내림세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하한가입니다. 42,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대림산업 역시 9%대의 급락세입니다. 78,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두산건설까지 모두 5%대의 급락세가 이어진 하루입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오늘 증권주 주가 오전장에서는 내림세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오전 들어서면서 반등폭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강보합권으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동양증권과 키움증권은 약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상공을 향했다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 주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빅텍과 퍼스텍은 이 차익 실현 매물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요. 스페코가 1%대의 오름세, 삼성테크원이 3%대의 강세 보이며 65,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즈 주가 오늘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컴투스가 5%대의 강세 보이며 52,400원에 위메이드가 2%대의 강세였습니다. 조이맥스와 네오이즈 인터액 역시 3%대의 강세가 이어진 하루입니다. 4.24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오늘 강세 이어졌습니다.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자보다 지지율이 우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내비 9%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7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선희전자가 10%대 이외에 미래산업과 우성사료 12% 내외의 상승 흐름입니다. 이어서 솔고바이오가 상한가 도달하면서 오늘 1,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영화 관련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한국 영화 점유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CJ, CGV가 4%대의 강세 보이며 5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미디어 플렉스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며 2,2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로라 살펴보겠습니다. 오로라 주가 오늘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로라가 주당 930원 오르며 7,16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을 마감 정리하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긴 했지만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좀 장중 등락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벗어난 금리 동결 충격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내 코스피는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서 1940선, 1950선까지 바짝 다가선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반등력에 있어가지고는 외국인 매수세가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매수세는 오늘 2,510억 원 유입되면서 지난 3월 초 이후 가장 큰 폭의 매수 강도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일선을 넘어섰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코스피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줄이는 등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회복력을 보이고 반등 탄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54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 동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하고 좀 엇갈렸기 때문일 텐데요. 금리 동결의 배경 또 그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주신다면요. 일단 대부분 증권사, 연구기관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이미 금리 25bp 인하를 반영할 정도로 그 기대 심리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예상을 벗어나서 금통위는 금리 동결을 선택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충격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금리 동결을 왜 했는지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요.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효하고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신뢰감, 그리고 앞으로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이 좀 더 가팔라지고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액 대출 한도를 증액함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경기 부양 기조가 정부와는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런 경기 기대감을 반영하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는 좀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회복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래저래 대내 이벤트 변수가 좀 꽤나 있었던 날입니다. 내일 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가 200일선 내로 들어왔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안정세를 더 찾아갈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종목별, 업종별로 등락이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200일선 안착 과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업종별 등락에 의해서 코스피 반등 탄력은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코스피 하방 경직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은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업종별 등락,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흐름에 있어서 과열을 해소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실적 호전주, 특히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그런 단단한 구조를 잡고, 그리고 단기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는 배트를 짧게 잡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는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업종에 속해 있는 회사들 가운데 이제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GS건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를 주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건설업종 전체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내다보시는지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GS건설이 실적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실적 쇼크를 발표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하나의 기업에 국한되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업종 전반에 대한, 그리고 특히 건설업종에 있어가지고는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를 보기에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인 심리가 더 강화될 것이고, 좀 반등이 하더라도 차익실현 욕구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일단 건설업종에 대한 접근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가시화된 다음에 선별해서, 그러니까 옥석가리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해보죠.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장에서의 수급상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조금 돌아오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 바로 비차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차익 거래가 외국인이 결제를 안 했던 물량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방으로 내려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염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금리 동결이라는 악재 아닌 악재죠. 그렇게 좀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약간은 변동성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일단 금리 동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추경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혀 있죠. 하지만 추경 예산안이 수출주
우리가 말 그대로 수출하는 기업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내수 경기 부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환율적인 부분과 같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일본의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하에 맞서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원화 약세 기조로 유지가 되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금리 동결을 조금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만큼 내수 경기를 부양을 시키기가 조금 더 쉬워지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겠고요. 금리 동결이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이 있다고 보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만큼 경기 부양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시각이 좀 더 강한 오늘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첫째 아들이 잘 가죠 항상. 그래서 뭐 그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활약이 조금 두드러지는 오늘 하루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상당히 주요하게 먹혔는데요. 일단 대형주에 다시 한번 더 베팅을 하면서 불확실성 요소, 이제는 북한 리스크만이 남았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외국인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고, 그리고 전기전자 역시 그래도 1분기 실적을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이 1분기에 어닝 실적이 나타내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외국인의 베팅이었죠. 그리고 건설, 유통, 화학 업종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 금액을 보시더라도 건설이라든지 유통, 화학 업종과는 매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유틸리티 업종하고 좀 보이는데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도 전기전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에 베팅을 했다가 지금은 아이쿠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그런 기관의 베팅의 모습이었고요. 일단 운수장비 업종과 건설 업종을 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건설 업종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하면서 건설 업종에 대한 수혜 부분, 프리미엄 부분 자체가 조금 깎였다고 보고 기관은 크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 건설 업종의 큰 매도세에는 당연히 안에 있던 GS건설 같은 종목군이 있겠죠. 그런 어닝 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망감으로 표출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같은 또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은 여전히 IT 부품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는 오늘 하루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전히 IT 부품 그리고 오락문화업종, 반도체까지 골고루, 그리고 제약업종 보이죠? 제약업종에 대해서 오늘 매수를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당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나름 괜찮았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점을 오늘 두드러지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상 특징, 업종별 특징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는요. 예, 오늘장 특징주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반도체 가격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월 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일어나면서 오늘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인텔과 마이크론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비단 우리나라만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1분기에 어닝은 전기전자 그리고 기술주들이구나라는 걸 미국 증시에서 먼저 선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같이 반도체에 대한 점유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료 화면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시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점유율에 관한 그림이 조금 나올 건데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점유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텔이 1위죠. 인텔이 1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지금은 뭐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도 보이고, SK 하이닉스는 2.8%의 국제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치킨 게임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독과점을 얘기를 할 때 70%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64.8%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형들 주들보다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35.2%는 중소형 업체들이 반도체 업황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했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이른 시각인 것 같고 지금은 전체 한번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올랐던 이유는 바로 반도체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 부분밖에 없고요. 지금 본다면 박스권 흐름을 조금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대신 3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치킨 게임이 먼저 조금 끝나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실적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치만큼은 나올 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치킨 게임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군은 넘어가서 GS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곡소리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종목군이었습니다. 오늘 드물게 하한가에 도달하면서 대형주도 하한가를 맞을 수 있구나라는 걸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각인시켜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 정책은 지금 어느 정도의 내수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들을 올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강하지만 금리는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적은 뭐든 대형주나 소형주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기업들은 안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보태준다 그렇게 좀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큰 부분은 해외의 실적 자체가 지금 크게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 같은 종목군들은 해외 실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마지막에는 조금 더 양봉의 모습을 좀 띄고 있었고요. 그래서 건설주라도 같은 건설주는 아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강남 쪽에 땅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더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GS건설은 유달리 강남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는 바로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 대신 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박스권 하단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염두를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 건설주는 정부 정책과 같이 가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긴 호흡을 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단기적인 호흡을 보시는 분들은 실적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타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종목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라는 종목인데요. 메디톡스는 여자분들이 더욱더 친근한 종목군입니다. 바로 필러로 가장 유명한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 회사에 직접 기업 방문해 보면 상당히 임원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많이 돌죠. 그만큼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팔기에는 바이오 제약주의 흐름이 괜찮다.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거기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하시더라도 기간에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는 아직까지도 배고픈 상태로 여전히 순매수 기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의 매수세까지 갖춰주면서 지금은 왼팔에 외국인 오른팔에 연기금까지 붙으면서요. 천원부족인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메디톡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메디톡스가 바이오 제약주의 대장입니다. 대장주고요. 메디톡스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면 바이오 제약주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 높은 종목군을 본다면 시젠 같은 종목을 또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시즌 같은 종목도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의 흐름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흐름은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시청자분들이 한 번 더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서울경제 TV를 보면서 바이오 제약주가 한 번 더 흐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더욱더 좋았을 걸. 이제부터라도 좀 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메디톡스는 신고가 흐름은 좀 더 나타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닥을 한번 본다면
코스닥을 지금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제약주가 좀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550선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엔저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엔터주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잘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바이오 제약을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메디톡스의 신고가 흐름은 좀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고가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GS건설, 그리고 아직까지 바이오 제약 등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과 함께 메디톡스에 대한 오늘의 특징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선 또 어떻게 해야만 승자가 될 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 와이즈 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에 딱 들어맞는 다이렉트 전략은 어떤 것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각각 두 분이 주신 답변은요. 자, 먼저 성동경 대리께서는 코스피는 관망, 코스닥은 매수를, 내수 관련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했고요. 종목은 하이텍팜입니다. 심기원 대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매수를, 실적주, 경쟁력 확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고 했고요. 종목은 JVM입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동윤 대리께서는 코스피는 좀 관망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일단은 이번 주는 돌이켜보자면은 위기하고 이제 기회가 동시에 좀 찾아왔던 한 주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이런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게 좀 무색할 만큼 더 큰 뭐 이벤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대북 리스크인데 결국에는 거기서 과대 낙폭이 나오고 거기서 따른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오는 그런 한 주였는데 어떻게 좀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한 주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고객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응을 잘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한 주였는데 지금 보면은 가장 좀 악수를 두는 것이 이런 낙폭이 이제 나왔을 때 같이 투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이런 반등시 나왔을 때 다시 이제 뭐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금을 갖고 계시면은 반등시 노려서 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그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본적인 전략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지금 9주 연속 제가 코스피를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닥이죠. 지금 중소형주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급입니다. 이제 낙폭이 나오고 나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수급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740억 가량 순매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 차트를 일단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좀 좋았던 흐름이 61선을 이제 붕괴하고 나서 다음날 좀 발빠르게 좀 추세를 좀 복귀했다는 게 가장 좀 이채롭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했던 건 이제 코스닥 시장이어서 이쪽을 계속해서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이 이제 2천억 가량 이상 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며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대형주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좀 동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는 크게 좀 뭐 상승할 자리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는 자리도 아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1900에서 1980, 60선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좁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지금 코스피는 좀 관망, 코스닥은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쪽의 좀 전략을 계속해서 좀 변화 없이 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시장을 좀 억눌렀고 아직도 좀 상존하고 있는 이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을 고객님들께서 이제 가장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좀 8분 능선은 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주시를 좀 해야겠지만은 지금 이런 대북 리스크 중에서 이제 공통점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주변 국가들 뭐 미국이 됐든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북한 본인들도 정권 다 초기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권 말기가 아니고 정권 초기라서 조금 더 북한이 좀 강력적으로 좀 강경 대응을 좀 하는 걸로 보이고 이걸 통해서 북한도 결국에는 가장 큰 목적이 체제 유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여태껏 과거에 보여왔던 똑같은 패턴들 일단은 무력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로 풀어가는 결국에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됐든 간에 아니면은 미국과의 이런 수교를 위한 어떤 이런 변화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지금 뭐 미사일 발사도 남고 했지만은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보고 그런 논리하에 일단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이제 좀 업종을 좀 공략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일단 내수주를 좀 보고 싶은데 어제 보면은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신고가를 또 냈죠. 이렇게 해서 올 초에 이제 다우 지수에서 올랐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수주들, 방송 콘텐츠, 뭐 필수 소비재 이런 내수 업종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강세장 우리나라가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은 약간 진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내수주 그리고 이런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종이 목재, 방송 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매수를 주장하시는 심기현 대표의 말을 듣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대형주 중심에 어느 정도 관심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된 업종군들의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 위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약간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어느 정도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대비해서 그렇게 현재 낙폭이 어느 정도 적게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 최근에 낙폭화됐다는 반등 강도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 중심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약간 2거래 연속적으로 그리고 매수량이 약간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 전환돼서 계속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도 약간은 관심을 두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컸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내 업체들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였는데 그런 하향세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물론 뭐 GS건설처럼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 실적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러한 흐름이 아닌 이상 약간은 어닝 서프라이즈 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약간 해외 증시를 따라간다, 먼저 코스피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압박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중소형주를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도 물론 좋겠지만은 약간 안정성과 그리고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도 관심 갖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만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거, 언제 어떻게 매물 압박감, 즉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항상 염두를 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폭이 더욱더 컸던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코스닥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집중, 그리고 약간은 전반적으로 확실한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선점법으로 화제를 넘기겠습니다. 자, 성동영 대리의 종목 선점법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좀 매수 쪽 가능한 업종들은 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 그다음에 종이 목재, 그다음에 방송 콘텐츠 이쪽 좀 내수 관련 업종으로 좀 압축해서 좀 보고 싶고요.
결국에는 지금 오늘 GS건설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고의 화두는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주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천 종목으로 하이테크팜을 들고 왔는데, 아까도 이제 해주셨지만은 바이오 제약주 이쪽이 이제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국 다우지수를 보면은 시가총액에서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 분야는 계속해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좀 기회를 찾는 종목으로 하이테크팜을 오늘 좀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 얘기를 듣고 잠시 후 종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상세히 듣겠습니다. 자, 심기현 대표의 종목 선정법은요? 네, 우선은 실적 호조가 되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이 지금과 같은 장세의 흐름 속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업종군, 특히나 많이 빠졌던 종목 쪽으로 많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동안 지난주를 비롯해갖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하락세가 나왔던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는 약간의 실적 호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였다는 거, 특히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도 상승 탄력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측면은 아직까지도 믿을 것은 역시나 실적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이미 주가에 약간 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거 사실입니다. 물론 시장 충격 때문에 많이 하락한 종목 위주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장에 약간 대부분 종목군들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만회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큰 업종과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업종과 테마가 성장성을 보이고 수요에 대한 창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은 그런 섹터에 대한 접근은 중장기적으로도 홀딩 및 그리고 계속적인 보유 관점 전략으로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쪽으로도 어느 정도 포트의 한 30% 정도는 중장기 전략으로서 가져가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확실하게 독과점적인 위치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우려감도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아닌 약간 중소형주에 있어서 그러한 업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실적 호조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고, 또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은 해외 진출도 가셔야되는 것은 더욱더 쉬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접근하실 때에는 작지만 상당히 좀 강한 그러한 중소 경쟁력 있는 업체 쪽으로 관심 갖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선정법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 대리께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하이테크팜입니다. 네, 하이테크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회사 소개부터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이제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항생제 이제 원료를 그걸 생산하는 이제 업체인데, 어떻게 보냐면은 항생제 중에 이제 카바페넴계 이미페넴 이 항생제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라 약간 좀 어려운데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항생제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좀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 안에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내성이 생긴 사람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항생제가 이 카바페넴계 이 이미페넴 이 항생제가 그런 환자들에게 이제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항생제에서 한 단계 좀 진해한 이런 좀 항생제를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하이넥팜의 주력으로 해서 지금 수출 비중 90% 해서 이 이미페넴계 항생제가 지금 제품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생산 공정으로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복제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네릭이 많이 이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력이 좀 높이 필요하고 생산 공정이 복잡해서 이런 복제약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제약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단가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는 복제약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항생제나 기존 약제보다도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업 마진 이익률을 20%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원천 지금 그 항생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아무나 지금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통틀어서 4개 회사만 이 원천 기술 특허를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하이넥팜만 이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 성장 속도가 매년 1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항생제는 지금 성장이 거의 성숙기에 들어와서 한 2% 성장을 한다고 본다면 이 카파페넨계, 이 항생제 시장은 매년 10%씩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40여 개국에 지금 하이넥팜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들어가는 곳은 이제 유럽 쪽, 이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 위기가 닥쳤을 때 하이넥팜이 약간 좀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는 감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유럽도 약간 좀 회복을 하면서 지금 매출 속도가 다시 좀 붙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진출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이넥팜 자체에서 이제 350억 규모로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충주에 지금 확장 공사 중에 있고 2014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물량들이 지금 2011년도 9월 말쯤에 FDA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물량들이 완성이 되고 이제 공장이 완성돼서 물량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 공장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현재 지금 하이넥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규모의 한 4배 가량 굉장히 많은 규모인데 이것이 이제 생산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고 이것이 이제 실적이 잡히는 그때가 오면은 하이넥팜은 계속 큰 폭의 성장이 이제 가능하다 해서 장기적으로도 이제 성장 이런 모델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대주주가 예전에 이제 하이넥팜이 이제 상장하기 전부터 이제 투자를 했던 것들을 10,000원대 이상에서 전량 매각을 하면서 이대주주가 나갔는데 이때 이제 큰 음봉을 이제 맞았을 때가 이제 4월 5일 금요일인데 이때 1대주주가 이제 엑시트 이제 전량 팔고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4일 동안 연속으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하이넥팜 자체도 지금 한 400억, 500억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측면을 본다면 약간은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그래서 이 대표가 예전에 이제 유럽 그 지역 쪽에 이제 근무를 할 때 그때 친분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1대주주가 어떤 회사냐면 ACS 도파라는 유럽 똑같은 그 바이오 회사거든요. 이쪽이랑 해가지고 지금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계속해서 좀 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약간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는 그런 거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된다면은 기존 이런 항생제 글로벌 업체들 지금 받고 있는 퍼들이 평균 한 13%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 정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저평가로 보이고 현재가로도 좀 공략이 좀 가능해 보이고 아무래도 지금 초반 좀 운봉 공략을 하신 분들은 15,100원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7,200원으로 적용하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 하이텍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심 대표의 추천 종목입니다. 네, 우선은 저는 제2부 EM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좀 바이오 관련된, 의학 관련된 업종의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분야가 다르다라는 거, 의학, 제약 관련된 이 장비 업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시점 병원과 약국에 있어서 수요 창출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처방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품 공급과 관련된 그러한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마 다들 한번 약국이라든가 이런 거 가셨다면 보셨을 텐데 그러한 장비 업체 중에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히 처방전을 놓고 약을 배분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심사평가원이라든가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한 청구까지도 계속적으로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병원과 그리고 약국에 있어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상당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수요층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의학과 제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상당히 복잡했던 구조가
많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간편화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의료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약간은 정부 정책 관련 종목으로서의 역할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분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대주주 지분 관련된 뿐만이 아니고 이 종목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5% 이상의 지분 확보에 따른 그런 공시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국민연금이 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은 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선택한 이 코스닥 중소형주에 있어서의 강한 그러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실적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액 관련된 부분에서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하락세도 보인 적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마케팅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의 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약간은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라는 거, 최근 들어갔고 두 자릿수 이상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점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20% 이상의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부가가치 사업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의료 복지와 관련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신정부에 있어서의 수익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해외 진출도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성을 겸비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가 재차적으로 경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장 어느 정도 급등 양상 보였지만은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매수 거래량이 2월 중순 들어가고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그렇게 썩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직은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오늘장 종가 67,000원대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52주 신고가 재차적인 경신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2,0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손주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52,000원대부터 시작된 긴 양봉 형태에 따른 매수에 대한 그런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62,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65,000원대까지도 도달 가능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매수 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종목 JVM입니다. 자, 계속해서 AS 해보겠습니다. 성동경 대리님의 AS입니다. 네, 지난주 종목은 이제 코이지였는데요. 지난주 이제 낙폭이 이제 좀 가대로 나오고 난 다음에 크게 좀 이렇게 회복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이고, 그래서 20일 위에 이제 올라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더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내용상으로만 본다면은 이것이 지금 LG전자, LG디스플레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LG그룹주 주가들이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는 해볼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두 분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은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님,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